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고1 수학 교과서, 비상교과서의 함수 단원, 대단원 학습 평가 문제 해설 강의 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3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0, 1, 그리고 y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와있는 정의역과 공역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 이런 x와 y 사이의 규칙을 1번 보기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1번 보기의 규칙은 y는 x, 즉 x랑 똑같은 게 y로 가서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로 갔을 것이고 0은 0으로 갔고요. 1은 1로 갔을 거예요. 이런 게 함수가 되냐는 거예요. 함수가 되죠. 함수가 안 되려면 이렇게 하나의 x에서 두 군데 이상의 y로 화살표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x에서 y로 갈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지 않는 x가 존재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죠. 하나에서 두 개 이상의 화살표가 나가거나 화살표를 내보내지 않는 x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로 화살표를 쏘기만 하면 그건 함수가 되겠죠. 1번 보기는 함수가 됐고요. 그럼 2번 보기도 한번 대응을 직접 그려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0,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습니다. 여기 2번의 규칙은 y는 저는 괜찮습니다. 자,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2로 화살표를 썼겠죠. 0이면 0 더하기 1이니까 1로 화살표를 썼겠죠.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로 화살표 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똑같은 곳으로 화살표를 쏘았지만 이것도 함수는 되죠. 함수가 이제 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안 된 것이겠지만 이렇게 같은 y로 꽂혀도 함수는 함수는 되죠. 자, x가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y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0 넣으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됐겠군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네 0이 되겠습니다. 얘도 함수는 되겠군요. 지금 3번 보기 해봤죠. 4번 보기 볼까요? 이렇게 x 마이너스 1, 0, 1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는 마이너스 1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수함수죠. x에 뭘 넣더라도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라는 y 값에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얘도 함수가 되겠죠. 다음에 조금 답은 5번 보기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0, 1 y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습니다. 규칙은 y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화살표를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이 화살표를 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답은 5번 보기가 된 거죠. 자,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일단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오면 함수는 돼요. 근데 이제 가로선을 좀 놓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x가 3일 때 여기 대입하면 9 빼기 4니까 y 값이 5가 됐을 거예요. 3,5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넣어도 y 값이 5가 나왔을 거예요. 마이너스 3,5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1번 보기의 경우에 두 개의 교점이 나오죠. 자, 정리 다시 해보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교점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비록 같은 곳에 꽂힐지라도 하나의 x에서 하나의 화살표가 나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근데 이제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오고 x가 3일 때도 오다라는 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교점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제 x가 있으면 마이너스 3이 y 중에 5로 꽂히게 된 것이고 3이라고 하는 x값도 5로 이렇게 꽂히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교점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런 대응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 1대1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세로선을 어디에 긋던지 간에 그래프의 교점이 1개, 그리고 가로선을 어디에 긋든지 간에 그래프의 교점이 1개씩만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장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2번 보기도 세로선을 그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되지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3번 보기는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어디에 긋든지 간에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답은 3번인 겁니다. 4번 보기에는 일단 이 중간중간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막 비어있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딱히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선 정의역,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듬성듬성 빈 곳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1대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함수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얘도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얘는 세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가 나타나긴 하지만 가로선을 그으면 여기 이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 이 선 자체가 겹치게 되죠. 얘는 이제 어떤 x를 넣더라도 마이너스 1, 0, 1, 1로 넣더라도 y가 다 3으로만 가고 있는 상수함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답은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나와 있어요. fx는 x 더하기 a다 라고 나와 있고요. h 합성 g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3x 빼기 2라고 나와 있네요. 우린 이걸 가지고 gx가 무엇인지 hx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을 합성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h 합성 g 합성 f 거기에 x를 넣었을 때 bx 더하기 4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a와 b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h를 모른다는 거예요. g도 몰라요. 그러니까 g 합성 f를 구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함수 합성 계산에서의 규칙을 하나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함수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이상의 연산이 있을 때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건 아니면 다른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보면 그러니까 h 합성 g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f를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똑같이 bx 더하기 4일 거거든요. 괄호를 뒤에 두 개를 묶건 앞에 두 개를 묶건 똑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한 거고요. 이때 이 좌변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hx는요. x 더하기 a라고 얘기했습니다. fx요. 죄송.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 합성 g 이렇게 계산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때 h 합성 g는요. 3x 빼기 즉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간 알맹이가 x 빼기 a였으니까 여기에 3을 곱하고 2를 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계산하면 이제 그게 3x 더하기 3a 빼기인데 그게 bx 더하기 4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둘이 같으니까 x끼리의 개수와 상수끼리의 값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b가 3인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만큼이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a-2가 4니까 3a는 6이어야 했고요.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함수로 바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fx는요. fx는 4x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gx는요. x 빼기 2라고 나와 있군요. 그래 놓고 g 합성, f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g 3 이걸 계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이 역함수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이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이들끼리의 순서를 다 거꾸로 바꿔주게 되죠. 여기 g 합성 있고 그럼 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됐다 이겁니다. 이만큼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합성 g 거기에 이제 3을 넣은 결과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g와 g 인버스는 합성이 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함수 합성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죠. 자, 그럼 이제 g3 여기다 3 넣어봐요. 그럼 여기는 이제 3 빼기니까 1이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건 f 인버스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이니까 이걸 f 인버스에 넣은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거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뭐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f 인버스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런 하나의 대응만 필요할 때에는 f 인버스가 1이 들어가서 a가 나왔다. 그럼 f는 a가 들어가서 1이 나왔다라는 대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이 대응을 적용시켜 볼 수 있죠. fx는 자 4x니까 fa는 4a가 되겠습니다. 그게 1이다. 그럼 우리가 찾는 이 a는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잘 봐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일단 이 동그라미가 3개군요. 다음 그림은 직선 y는 x와 여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된 두 함수 y는 fx, 이게 fx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fx입니다. fx고 그리고 y는 gx,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gx입니다. 이게 gx입니다. 이렇게 있다.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함수 다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질문은 뭐냐 하면 g 그리고 이 안에 f 인버스 c 이게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뭐 이걸 구하려면 일단 우리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fx와 gx의 규칙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어떤 구조의 식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f나 g에 대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는지를 잘 봐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이 뭐가 있는가. 먼저 f를 볼까요? 이 점을 지나죠. 이 점. 이 점은 x가 b입니다. y는 이 점의 y값과 똑같은데 이 점의 좌표가 a, a죠. 그러니까 x는 b, y는 a인 겁니다. 그러니까 f는 b가 들어가서 a가 나왔다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b, a니까 이 점의 좌표는요. x는 c인데 y는 얘랑 똑같죠. 근데 이 점은 b, b입니다. x가 b인데 이 점이 y는 x라는 그래프에 있는 점이니까 x가 b면 y도 b, b인데 둘의 y값이 같으니까 여기 y값도 b라는 거죠. 그래서 x가 c일 때 y는 b, 그러니까 fc는 b라는 겁니다. 이 점은요, x는 d, y는 c가 되겠군요. fd는 c입니다. 여기는 딱히 점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대응이 없고요. 이 점을 보면 이제 x가 f일 때 y도 f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또 이제 x가 f인데 y는 x라는 그래프에 있는 점이니까 점의 좌표가 f, f였겠죠. 그래서 f는 f가 들어가서 f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도 볼까요? g라는 함수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응은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x는 d고요. y는 이 점의 좌표는 2, 2죠. x가 2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에 있으니까 2, 2랑 y 값이 똑같다? y가 2죠. x가 d일 때 y는 2 그러니까 g는 d가 들어가서 2가 나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점도 지나고 있네요. y는 gx라는 그래프도 x가 f일 때 y도 f g도
F가 들어가서 F가 나온다. 이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 자꾸 가라앉네요.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자, 들어주시고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G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알맹이를 먼저 좀 구해볼까요? F 인버스 C 이거 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거를 뭐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대응을 구하는 거죠. F 인버스가 C가 들어가서 K가 나왔다. 그럼 F는 K가 들어가서 C가 나왔겠죠. 이제 보는 거예요. F는 뭐가 들어가야 C가 나오느냐 봤더니 여기 있네요. D가 들어가야 C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K는 D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K라고 했는데 그게 D가 됐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건 GD가 된 겁니다. GD. 자, 여기 그래서 이제 GD는 뭐가 나오나 또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중에 GD가 있군요. GD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자, 5번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면지 좀 바꿀게요.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1번 보시면 이거를 부분분수를 처리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분분수를 처리하려고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원래 부분분수를 처리하면 이제 중간 부분이 지워져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6번에 1번입니다.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빼기 x 빼기 2 x 빼기 4분의 1 목소리가 자꾸 픽사리가 나서 통분하려면 자 x 빼기 2 x 빼기 4로 통분해야 되겠군요. 이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죠. 그럼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x 빼기 4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빼기 여기는 분모 분자에 새롭게 곱한 게 이제 x가 있죠. x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x 빼기 2,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이 정답 여기 해설처럼 밖으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보시면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분의 1 빼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모 유리화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분모 문제에는 루트 더하기 루트 x 해야 되겠네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말입니다. 그럼 분자에도 루트 x 더하기 루트 x를 하겠죠. 여기는요. 분모 분자에 루트 빼기 루트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루트 x를 곱하면 되겠군요. 루트 x 더하기 빼기 루트 x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분모는 자 제곱에서 제곱을 빼니까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는 겁니다. 그럼 2만 남죠. 분자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x가 됐습니다. 빼기 여기는 이제 여기도 합차 공식을 이용하니까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2에서 x를 뺐겠죠. 여기 분모도 똑같이 2네요. 분자는 루트 x 더하기 빼기 루트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모가 2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럼 바로 계산해 볼까요?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루트 x 더하기는 서로 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x를 빼니까 더하기 루트 x가 돼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x 즉 2루트 x가 됐단 말입니다. 이 약분되고 나면 답은 루트 x가 되겠죠. 참고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여기 이 둘은요. 이 분수 자체들끼리 통분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있어서 분모의 유리화 역할도 하겠군요. 그래서 그냥 유리화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통분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 볼까요? 자 유리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대요.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 우리 식을 알고 있고요. 평행 이동도 얼만큼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1, k를 지난다? 그 방정식에 얘를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시간에 존재하던 x라는 문자들이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겠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시간에 존재하던 y라는 문자들이 y 마이너스 2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x분의 2는 x 더하기 3분의 2가 됐고 y는 y 빼기 2인데 빼기 2 넘기면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k를 대입한 겁니다. y는 k,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기 마이너스는 있고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2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우리가 찾는 k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1이고요.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자, 두 유리함수 y는 ax 더하기 6분의 6x 더하기 1과 y는 3x 빼기 6분의 bx 더하기 1 이것의 그래프가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와 얘가 서로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둘이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이제 구할 때에는 y를 x로, x를 y로 바꿔주면 되죠. 혹은 이제 이 자체의 말로도,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걸 적용할 때도 y를 x로, x를 y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 정리한 식이 얘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와 b를 구할 겁니다. 진행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그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의 식을 구해볼게요. 그게 얘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로 바꾸고요. 자, a하고 x는 y로 바꾸는 겁니다. 더하기 6y 더하기 1 바꾼 겁니다. 이제 이 식을 우리가 y는 하고 바꿀 겁니다. 일단 분모에 이 y가 들어가는 식이 있으니까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하면 x 곱하기 ay 더하기 6 좌변이 나오고 우변은 6y 더하기 1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좀 정리해 보면요. axy 이거 분배한 겁니다. 더하기 6의 x는 6y 더하기 1 된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y는 하고 식을 만들 거니까 y가 있는 것끼리 한 곳으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6y를 넘겨서 제가 빼기 6y로 바꿔보면은 여기 이제 axy 빼기 6y 여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1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ax 빼기 6y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마이너스 6x 더하기 1 된 겁니다. 여기다 좀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y는 ax 빼기 6분의 마이너스 6x 더하기 된 거죠. 확인되시나요? 그게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3x 빼기 6분의 bx 더하기 1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일단 보니까 마이너스 이게 똑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분모가. 그 이제 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같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고 할 때 분모끼리 분자끼리 바로 같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상수항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여기선 둘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 6이었더라면 저는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걸 플러스 6으로 만든 다음에 분모 분자를 비교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수항이 똑같은 걸 모아서는 현재 이 상태에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나?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어라.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지금처럼 계산을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뭐 외우라는 건데 요 A와 D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다른 것들은 똑같이 CX와 플러스 B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가 AX가 아니라
마이너스 dx가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dx. 여긴 d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역함수를 만드는 계산을 다 했더니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얘네 둘의 위치와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둘의 위치도 바꾸고 둘 부분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역함수를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좀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y는 있고요. ax와 1은 더하기는 그대로 두고 요 6과 6 있잖아요. 얘네들의 위치와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를 바꾼 거는 별로 티가 안 나겠네요. 부호도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6이 된 겁니다.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순간 여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 규칙을 알고 있었다면 역함수를 이만큼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편한 요령이라는 건 원래의 정통적인 방법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익혀야 됩니다. 얘는 제대로 모르고 이것만 익히고 있다?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 할 줄 알면서 이런 요령도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네요. 무리함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2. 이것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무리함수를 그릴 때 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시작점을 구하고 그리고 기본형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리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론이 헷갈리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 시작점은 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자 2분의 1, 이게 시작점의 y좌표 2 이렇게 시작점을 쓸 거예요. 그리고 기본형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네. 여기서는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부분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기본형의 성질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려면 제가 이 강의에서는 채널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었는데 저의 채널 너의 마지막 수학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 이거 치고 띄고 무리함수를 검색하셔서 그 강의를 한번 본 다음에 이걸 다시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면 시작점이 2분의 1,2입니다. 얘가 0이 된 x값 2분의 1 그리고 이게 시작점의 y좌표라는 얘기죠. 기본형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인데 이런 1이나 2는 평행 이동 때문에 생겨난 숫자들인데 이걸 보니까 x가 0 이하여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갔을 거고요. 이걸 보니까 y값이 기본형의 y값이 0 이하군요. 그냥 아래로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살펴보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시작점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2분의 1,2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왼쪽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4사분면을 지나면서 갈 수도 있고 4사분면을 안 지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려면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양수인지 아니면 음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분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이 그래프가 y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해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0 대입하면 이제 이건 루트 1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나왔네요. 그러니까 y축이랑 이렇게 y값이 1인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군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이 그래프는. 이걸 보고 이제 여기는 보기들을 좀 볼게요. 1번 정의역은 x는 2분의 1 이하다. x가 2분의 1인 지점을 왼쪽으로만 그려졌으니까 2분의 1 이하이다. 맞는 설명이죠. 치역은 2 이하다. y는 2인 점의 아래로만 그려졌으니까 치역은 y는 2 이하다. 맞죠? 그래프는 제4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프는 무리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x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 시켜보는 거죠. 여기 이제 4번 보기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제가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볼까요? 네. y는 마이너스 루트, 이제 답은 알게 됐지만 우리가 나머지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x,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이걸 이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y가 이제 마이너스 y가 됐고요.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가 돼서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이게 지금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4번 보기도 맞다라는 겁니다. 5번 보기 역함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5번 보기도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 5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얘의 역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y를 x로 바꾸고 역함수 구해볼게요. y를 x로 바꾸고 마이너스 루트 x를 y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식을 우리가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죠. 참고로 여기에서 x 범위는 여기 보시다시피 2분의 1 이하였고 y 범위는 2 이하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x가 y로 바뀌니까 y 범위가 2분의 1 이하가 되고요. x 범위가 2 이하다라고 설정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y는하고 바꾸려면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현재 양변을 제곱하면 안 되고 2를 넘겨서 x 빼기 2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사라지고 알맹이 마이너스 2y 더하기 1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y는 1 넘어가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 돼 있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의역은 2 이하다, x는 2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5번 보기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의역이 10번 문제 x는 0 이상 4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fx라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루트 씌워서 2x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a와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겠어요. 무리함수니까 시작점을 우리가 따질 겁니다. 시작점은 이제 얘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y좌표는 여기 3이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이 y는 루트 2x, 이게 x가 0 이상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나온 y값도 0 이상이니까 위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 2분의 a, 3 꼼꼼히 그릴 필요도 없고요. 이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y는 루트 2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말이죠. 근데 정의역을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0 이상 4 이하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정의역으로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어디에 0도 있고 x는 0, x는 4인 지점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만큼은 인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x가 4인 지점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가장 큰 y값이 나왔겠네요. x가 0일 때 최소값, 가장 작은 y값이 나왔겠죠.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x에다 0 대입하면요, 여기 루트 a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점을 구해보면 이제 x에다 4 대입하면 y는 루트 8 플러스 a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얘가 4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루트 a가 1이니까 a는 1이 됐겠죠. 그리고 얘가 b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a가 1이니까 얘는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3 더하기 3에서 b는 6인 걸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a는 1, b는 6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정답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했고요.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봅시다. 11번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FGH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 그러니까 fx는 그냥 x라는 겁니다.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g는 상수함수, 그러니까 뭘 넣든지 간에 어떠한 숫자 하나, 이게 이제 고정된 숫자인 겁니다. 상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로 나오게 되는 함수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hx는 fx 더하기 gx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fx는 뭐 우리가 대응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데 gx는 이 a라는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대응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f2는 g5다. f2는요 2가 들어갔으니까 2가 그대로 나옵니다. g5는 g라는 함수는 뭐가 들어가건 계속 똑같은 숫자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린 여기서 그게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는 알맹이에 뭐가 들어가건 계속 2만 나오는 함수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뭡니까? h4 더하기 h6을 묻고 있는 거죠. h6. h4는 여기서 이제 4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f4 더하기 g4 더하기 h6은요. f6 더하기 g6이 된 겁니다. 이때 자 파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f4는요. 4가 됐겠죠. g4는요. g는 무조건 2가 된다 이겁니다. f6은요. 6이 됐고 g6은요. 무조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8 해서 결과는 1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볼까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으시겠죠? 필요한 것만 보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죠. 저는 이렇게 괴롭게 찍고 있지만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고요. gx는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보시기를 바랄게요. 2x 더하기 k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f합성 g와 g합성 f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g-1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1을 구하려면 g라는 함수의 규칙을 마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k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f합성 g에서 여기 x를 넣은 거랑 g합성 f랑 해서 여기 x 넣은 거랑 결과가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자, gx는요 2x 더하기 k인데 그걸 f라는 규칙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좌변의 결과는 f는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3을 더합니다. 얘는 2x 더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3을 더하는 계산으로 마무리를 지었겠죠. 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더하기 3 그게 이 좌변의 합성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변은 자 g 안에다가 뭘 넣는 겁니까?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는 겁니다. 근데 g라는 함수는 규칙이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2를 곱하고 k를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다가 2를 곱하고 k를 더했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항상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1차 함계수는 이미 같기 때문에 새롭게 얻어낼 조건은 없고 상수항끼리 같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6 더하기 k랑 같군요. 그러면 넘어가면 여기는 2k가 됐고 여기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g라는 함수는요. gx는 2x하고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 거죠. 근데 질문이 뭡니까? g-1을 묻고 있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fx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3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들어간 알맹이의 범위에 따라서 적용하는 규칙이 다릅니다. x가 2 이상일 때에는 x 플러스 1이다라고 규칙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땐 2x 빼기 1이라는 규칙으로 y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은 f합성 g1 더하기 f 인버스 8을 묻고 있습니다.
G1은 그럼 이제 위아래 규칙 중에 x가 1이니까 아래 규칙에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G1은 x에 1 넣으면 2 빼기 1 해서 얘는 1입니다. 그 1을 f에 집어넣는 거죠. 얘는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제가 여기서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f 인버스 8은 k다. 그러니까 f는 k가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fk는요? 3k 더하기 2인데 그게 8이다. 그래서 우린 k가 2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라는 거죠. f1은요. 1 대입하면 3 더하기니까 얘는 5가 됐겠네요. 그래서 답은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의 정답 7 확인을 했고요. 그럼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게 3개나 되어 있네요. 저 동그라미가 3개나 있네. 자, 정의역이 14번입니다. x는 0 이상 3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리함수 y는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k 이것의 최대값이 2일 때 k가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우리가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했고 k가 뭔지 모르지만 얘의 그래프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최대값이 2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정근선들을 알 수 있는 식의 구조로 바꿀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를 x 플러스 1로 나눠보는 거죠. 여기 이제 3x를 시작하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분명히 3이었겠죠.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여기 3x 더하기 3. 여기 상수항이 결국엔 k여야 하니까 k 두고 이 계산에서 나온 3은 사라져야 되니까 뒤에 빼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니까 여기 3x를 시작하니 몫은 3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이 k가 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만큼으로 해서 x 더하기 1분의 k 빼기 3 그리고 이 분수도 있는 거죠. 약분하면 더하기 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말이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 점근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느냐 보세요.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정을 해야죠. 이게 양수인 경우 k가 k-3이 양수 그러니까 k가 3보다 큰 경우와 이게 음수인 경우 k가 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그래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때는 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좌표 평면은 그리지 않을 겁니다. 좌표 축은 y는 3이라는 선이 정근선이고요. k가 3 양수니까 이 정근선들이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 쪽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 정의역이 x는 0에서 3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0인 선, x는 3인 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최대값은 x가 0일 때 나오게 됐겠군요. 그럼 최대값은 x에 대해 0을 대입한 여기다 0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하면 1분의 k-3 더하기 3 즉 최대값은 k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값이 2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정한 사실이 k는 3보다 크다인데 나온 k가 2니까 이거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죠.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k가 3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인 선, y는 3인 선이 정근선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음수니까 제2, 제4, 4분면 쪽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됐겠죠. x는 0 이상 3 이하, x는 0 이상, x는 3 이하.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 최대값은 x가 3일 때 나오게 됐겠군요. 최대값은 이제 여기다 x에다 3을 대입하면 여기 이게 4분의 k 빼기 3 더하기 3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k 빼기 3이 넘어가면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 가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어긋나지 않죠. 3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k가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나 봤는데 k가 3일 때는 왜 안 하십니까? k가 3이면 이게 0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0이에요. 분자가 0이니까. 그럼 y값은 계속 3입니다. 이 그래프는 y는 3이라는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x축, y축에서. 이렇게 y는 3.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분모가 0인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이렇게 비어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건 간에 y값이 계속 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최대값이 2라는 조건은 만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따지지 않은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리함수 fx는 루트 2-x 더하기 1 이거와 1차 함수 g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x가 0 이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것의 합성함수 f 합성 g의 인버스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구나.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여기 역함수 씌우니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합성된 것의 역함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는 계산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gx는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2입니다. 그걸 이제 f에 넣은 거죠. 현재 이제 x는 0 이상인 거죠. x는 0 이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f라는 규칙을 보면요. f는 들어간 알맹이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루트 안에서 2 빼기 알맹이 더하기 1. 얘는 루트 안에서 2 빼기 하고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넣었다 이겁니다. 더하기 1. 루트 씌워서 여기는 이제 더하기 3x가 됐고요. 2. 여긴 빼기 2가 있으니까 사라졌습니다. 더하기 1. 약간 멋쩍네. 크게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x는요. 0 이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그 함수를 계산한 식입니다. 우린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역함수로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y를 x로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x를 y로 바꾸는 겁니다. 더하기 1. 참고로 여기서 이제 x가 0 이상이면 y는 1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범위를 적어주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x였던 범위가 y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y 범위가 여기서 이제 x 범위가 됐겠죠.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자,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y는 하고 정리할 건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안 되고요. 루트만 남겨놓고 이항을 시켜야죠. 1 넘어가서 x 빼기 1. 여기 이제 루트 3y가 됐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3y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y는요. 3으로 나눠서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 되었죠. 그리고 정의역 x는 1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이 경우 치역은 굳이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수를 이야기할 때, 함수의 설정을 얘기할 땐 정의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군요.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y는 x 빼기 a분의 bx 더하기 c. 그 그래프가 오른쪽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1번 문제의 질문은 a, b, c의 부호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x축 있고요. 이렇게 y축 있고요. 정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요. 일단 a, b, c의 부호를 구할 때 일단 여기서 정분선 이거 좀 구해볼까요? 정분선 a, b, c로 표현할 수 있죠. 얘가 0이다. 그러니까 x는 a다. 즉 이게 x는 a인 선인 거죠. 그리고 이 개수들을 보면 되죠. y는 b다. 그래서 이게 y는 b인 선이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a는 음수인 걸 알게 됐어요.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b는 양수인 걸 알게 됐어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a와 b의 부호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c의 부호인데요. c의 값.
C는 이렇게 확인하면 좋겠어요. X에 대해 0 대입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C 나오니까 여기 X에 대해 0을 대입해서 나오는 이 그림에서의 의미, 그러니까 Y축 교점의 Y좌표의 부호를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C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1단계고 2단계. 여기 이 식에서 X에 대해 0을 대입하면 Y는 빵빵 돼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Y축 교점의 Y좌표 이게 이제 0,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린 얘가 음수인 거 알아요. 이게 음수. 이게 Y축 교점이 음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A,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다. 양수분의 C인데 그게 음수 나왔다? 우린 여기서 C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Y는 A 루트 X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점과 그래프의 기본형을 분석해 봐야죠. 시작점 B, C입니다. 이게 0이 된 X값, 그리고 이게 Y값, 시작점의 Y값. 그리고 기본형은 Y는 A 루트 X입니다. 이때 이제 A가 아까 우리 구했죠. A가 음수입니다. 자, 이게 알맹이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Y는 A가 음수니까 0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적용해 볼게요. 자, X축, Y축이 있고요. 자, B, C가 시작점입니다. B는 양수, 여기 어디 B가 있겠죠? C는 음수, 여기 어디 이제 C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시작점이고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지나는 4분면은 몇 4분면이냐고 묻고 있죠? 네, 답은 제 4사분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